사실은 내가 다른 가족이 있어. 오래전 일이야. 그냥 실수였어. 그 아이가 내 자식인 걸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없었어.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자신이 다른 가족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65살 김정순입니다. 누구보다 가족이 소중했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사랑과 신뢰만큼은 확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거짓말이 단 하루,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 말이에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하나만 바보 같았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었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걸어온 40여 년의 세월이 진실이었을 거라고, 저와 자식들을 진심으로 아꼈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저를 속였고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저는 과연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남편과 결혼했을까요?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허무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가난이란 걸 달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남들처럼 대학에 가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건 사치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고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후에도 고생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림을 꾸렸어요. 돈이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참 따뜻했어요. 남편도 성실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저와 아이들에게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가 드니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몇 년 전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했지만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저는 남편을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통화를 몰래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연락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다가 제 눈을 마주치고는 갑자기 당황하며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가슴속에 불안감이 싹 텄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인데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사람이겠어? 설마 우리 가정을 배신할 사람이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통장을 보게 되었는데 수천만 원의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간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남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다른 가족이 있어.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남편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리긴 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보다도 저는 저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나는 평생을 속고도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 생각이 미치도록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과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겪어나갔는지, 그리고 또 어떤 진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이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꿈을 꾸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25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다들 젊었을 땐 힘들어도 나중에 나아질 거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자라고 믿었거든요. 남편도 그랬어요. 밤늦게 퇴근하면서도 손에 작은 과일 하나라도 들고 오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남편과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분유값이 부족해서 밀가루를 개어 먹인 적도 있었고 아이 옷이 해져도 새 옷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이웃에서 물려받아 입혔어요. 그래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힘을 합쳐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한동안 남편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순아,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상하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무능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는 항상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그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안으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남편이 쉬는 날에도 막노동을 하러 나갔던 날이 많았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아이들 졸업식이나 입학식이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과 저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만큼은 남편이 새 셔츠를 입고 저도 시장에서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순아, 우리 진짜 여기까지 잘 왔다. 우리 애들 보니까 정말 기특하지 않니?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가정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조금씩 이루고 있다는 게 너무 뭉클했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면서 우리의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저는 시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남편과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남편이 퇴직했을 때 저는 내심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이 일을 안 하면 무료해할까봐, 혹은 몸이 더 쇠약해질까봐요. 그런데 남편은 퇴직 후에도 밝았어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올랐다가 내려와서는 오늘 날씨가 참 좋다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정순아,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즐겨보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참 고마웠어요.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작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멀리 가진 않았어요. 그냥 근교라도 다녀오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가끔은 남편이 예전처럼 장미꽃 한 송이를 사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우리 가정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남편이 저에게 숨긴 진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질 거라는 걸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대로 시간이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왜 그 행복이 깨져야 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남편이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후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저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이 퇴직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은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으니 우리도 이제야말로 편하게 쉬면서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겠지 싶었어요. 나이가 드니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졌고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검사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남편도 불안했던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꼭 쥐고 있는 걸 보니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남편이 나보다 먼저 무너지면 어쩌나,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겉으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때부터 병원비 부담이 시작됐어요. 단순한 감기나 가벼운 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노후를 대비해 약간의 저축을 해둔 상태였지만 병원비가 생각보다 커지니 점점 압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반응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대답도 짧아졌어요. 가끔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먹고 싶은 거라도 말해봐.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그러던 중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첫째 아이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아직도 자리 잡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요. 저는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어도 부모로서 자식이 힘들어하면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애가 좀 힘들다는데 생활비라도 조금 보내주면 안 될까? 예전 같으면 남편은 고민하면서도 결국 도와주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남편의 반응은 너무 차가웠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심한 부모였나? 저는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그래도 힘들다는데 조금이라도 보내주자. 우리도 예전에 어려웠잖아. 그때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제 우리도 우리 생각해야 해. 애들만 챙기다 보면 우리는 뭐가 남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물론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병원비 부담도 있었고 노후 생활도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걸까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만 생각하자고?
남편이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큰애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겠죠. 둘째도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여보, 우리 애들하고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 어느 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멀어지면 어때? 나중에 다들 자기 살 길 찾아가면 우리한테 관심도 안 둘 거야.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 생각 먼저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변해버린 게 맞을까요? 남편이 달라진 이유는 단순히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미 오랜 시간 저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 비밀이 저를 얼마나 큰 충격에 빠뜨릴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다니면서부터 우리는 예전처럼 살지 못했어요. 병원비가 계속 늘어났고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돈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끼며 살았어요. 시장에서 싼 채소를 사고 가끔 가던 외식도 줄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상하게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돈을 왜 이렇게 자주 찾아? 어느 날 남편의 통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생활비로 충분한 돈이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몇백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냥 쓸 데가 좀 있어서 그랬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병원비나 약값 때문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돈을 인출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외출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를 가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라고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병을 앓으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녁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밤늦게까지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왜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냉담했어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볼일 좀 보고 왔어. 예전 같으면 늦으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을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걱정이 귀찮다는 듯이 툭 던지는 말투였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어요. 마치 집에 있기 싫은 사람처럼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불안해졌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믿었어요. 남편이 무슨 큰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단지 건강이 안 좋으니 예민해진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릴 말을 했어요. 우리 재산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툭 던진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도 이제 늙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 우리 애들한테 유산 줄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알잖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유산도 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돼.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오랜 시간 일해서 모아온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남겨주기로 늘 이야기해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유산을 남길 생각조차 하지 말자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남편은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대충 얼버무리듯 말했어요. 그냥 우리 인생은 우리 거야.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잘 살자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물론 저도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가요? 가진 게 적어도 아이들이 힘들 땐 도와주고 싶고 남겨줄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단호했어요. 난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이 문제로 말하지 마.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저와 상의도 없이 혼자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변한 이유가 단순히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남편이 요즘 돈을 자주 찾고 외출이 잦아진 것도 혹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변한 걸 느끼면서도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설마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겠어? 설마 우리 가정을 속일 일이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편의 행동 변화를 애써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외출이 잦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 있을 때도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특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어요. 한 번은 남편이 방에서 몰래 전화를 하다가 제가 다가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옛날 친구랑 별거 아니야. 그 말이 너무 어색하게 들렸어요. 남편은 원래 말을 꾸며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의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목욕을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무심코 거실에 놓여있던 남편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남편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통장을 본 적이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제가 생활비를 관리했고 남편도 별다른 불만 없이 저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통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거기엔 정말 믿기 힘든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마이너스 4,300만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야,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야? 제가 알던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와 너무 달랐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큰 돈을 쓸 일이 없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나에게 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장도 적게 보고 필요한 것도 최대한 미루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이렇게 큰 돈을 어디다 쓴 걸까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은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본 거야? 그 말투에서 이미 모든 걸 인정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저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당신 설마 도박이라도 한 거야? 아니면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정순아, 미안하다. 내가 사실은 그 순간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다른 가족이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예전에 너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과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나와 아이들만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가 있었다고?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랑 가정을 꾸리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모른 척 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동안 내 앞에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야?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힘들 때도, 돈이 없어서 허덕일 때도 당신은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 결혼 생활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 같았어요. 그럼 그 돈 다 그 사람한테 보낸 거야? 남편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내가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이 나에게 이런 배신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과연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요? 남편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다정함이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나를 속여왔다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더 괴로웠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믿고 싶었어요. 설마 하면서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렇게 뒤늦게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내게 숨겨온 비밀을 고백하던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평생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내게 이런 배신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 다리에는 힘이 풀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정순아, 미안하다. 오래전 일이야. 정말 오래전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고 그냥 젊은 날의 실수였어. 젊은 날의 실수? 제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마치 남의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머릿속에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네?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미 너랑 결혼했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던 거야. 묻어두기로 했던 거라고? 나는 평생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남편은 내게 말도 없이
또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를 속이며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내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통장에서 돈을 빼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요. 왜 갑자기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건데? 4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병이 더 심해지고 있잖아. 이제 너한테 의지하기도 어렵고 애들한테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쪽에도 도움을 요청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했다고? 남편이 병을 앓으면서 제가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남편보다 더 힘들어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몰랐던 걸까요?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려고 저는 없는 살림에 아껴가며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은 나를 외면한 채 다른 가족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당신이 원했던 건 뭐야? 나랑 애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어? 아니야. 정순아,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보려고 했던 거야. 너한테 너무 큰 짐이 될까봐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짐이 될까봐. 그래서 날 속인 거야? 4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한테? 우리 애들은? 그 애들은 당신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살았는데 정작 당신은 그쪽한테 손을 내밀었어? 남편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말할수록 더 비참해질 거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큰애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울음을 참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대.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마치 피의자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큰애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대신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 아버지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대. 그 말을 듣자마자 둘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뭐? 다른 가족? 그래. 그리고 그 가족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대. 큰애는 아버지를 노려보면서 손을 꽉 쥐었어요. 진짜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둘째가 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우리 힘들 때는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잖아. 근데 그쪽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변명 좀 해봐. 남편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큰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아빠는 우리 가족을 버렸어.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남편이 다른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함께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작은 과일 하나라도 들고 오던 모습, 아이들 졸업식에서 흐뭇하게 웃던 얼굴,
퇴직 후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 의미 없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속고 살았다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가짜였어?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남편을 곁에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어요. 저는 바보처럼 남편이 변해가는 걸 보고도 끝까지 믿고 싶어서 외면했거든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붙잡고 싸우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이 더 공허해졌어요.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상의했어요. 처음에는 이혼을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단호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아빠는 우리 가족을 버린 거야. 큰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차마 대꾸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믿으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었어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왔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집, 남편이 퇴직하면서 모아둔 돈, 그리고 생활비. 저는 당연히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내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자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순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냥 서로 양보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남편은 아직도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양보?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차가운 얼굴이 되었어요. 정순아, 사실 나한테 남은 돈이 별로 없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퇴직금도 있고 우리가 모아둔 돈도 있잖아.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사실 그 돈 이미 다 썼어. 뭐, 그쪽에 보내기도 했고 치료비로도 많이 나갔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당신 그 돈을 다 다른 가족한테 보냈다는 거야? 남편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생을 모아온 돈이, 우리가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돈이 다른 여자의 아이에게 갔다는 걸 깨닫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 힘도 없었어요.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기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는 철저하게 남남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긴 했지만 남편이 이미 대부분의 돈을 빼돌린 상태였어요. 저는 결국 많은 걸 포기해야 했어요.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긴 싸움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더 이상 힘을 빼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오히려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40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슴을 후벼파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이혼을 결정한 게 잘한 걸까요? 여러분,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로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라 해도 저를 배신하고 다른 가정을 숨겨왔던 남자를 다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잊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정리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가끔씩 밤이 되면 남편의 배신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저를 걱정해 자주 연락해줬고 덕분에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끝난 사람인데 도대체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걸까? 받아야 하나, 그냥 무시해야 하나,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몇 번이고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사실 다시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순아, 미안하다. 나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잇는 걸 보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병이 더 나빠졌어.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아프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속였는데 지금 와서 무슨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걸까?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정순아, 나를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없겠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와달라고?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은 이미 나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 갔어요. 믿음도 신뢰도 함께한 세월에 대한 의미도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른 가정에게 내 몫이었을 사랑과 재산을 퍼주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돈이 필요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남편은 말없이 침묵했어요.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이제 내가 유일한 사람이었나 보다. 평생을 나를 속이면서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찾는 걸 보니 결국 남편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였던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정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널 도와줄 생각 없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남편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저에게 연락했을 거예요. 자신이 아프고 힘드니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아온 내가 한 번쯤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도 알잖아. 우리는 이제 남이야.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남편은 힘겹게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큰애가 나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마지막 순간이라 해도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어요. 한때는 내 남편이었던 사람, 내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번쯤 병문안을 가볼 걸 그랬나, 마지막 인사라도 했어야 했나 하지만 저는 결국 그럴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저처럼 끝까지 외면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남편과의 이혼 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는 집,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사라진 공간이 너무 낯설었어요. 몇십 년 동안 익숙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저는 오랜 시간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마지막까지 원망이 가득했어도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혼 후 처음에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게 연락했을 때 한 번쯤 병문안을 가볼 걸 그랬나?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용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어야 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아니, 그럴 수 없었어. 그럴 이유도 없었어. 저는 남편을 끝까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일들, 우리 가정을 짓밟고 숨겨왔던 거짓말들, 그 모든 상처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마지막이라고 해서 감싸줄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이혼한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살아볼까도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 엄마 혼자 두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남편은 나를 배신했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었어요. 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했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오랫동안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롯이 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없는 새로운 일상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어요. 저 여자는 황혼 이혼을 했대. 남편이 다른 가정이 있었대. 그런 시선이 느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점점 사라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보든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기로 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였는지 어느 날 큰 애가 저에게 말을 해주더군요. 엄마,
아빠는 그쪽에서도 마지막에는 버림받았다나 봐. 그쪽 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 그냥 아빠 마지막이 궁금해서 내가 찾아갔어.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산 대가인가 봐. 아빠가 천벌받은 거지 뭐.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아빠랑 같이 살지 않아서 정도 없었대. 아파서 찾아왔다고 싫었대. 우리 아빠는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다 갔을까? 그렇게 미웠고 배신감에 가슴 치던 날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느낌이 다르긴 했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 정말 가슴에서 미움, 그리움, 원망 다 같이 해서 하늘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게 저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이었어요. 그림을 배워보고 가벼운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요. 사람들은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혼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요. 처음엔 너무 아프고 힘들고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순간 저처럼 남편을 끝까지 외면하셨을까요? 아니면 용서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저처럼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